안녕하세요. 뎨의 임주성입니다. 10월 15일 파도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또 10% 넘는 급등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사유가 엔비디아와 메타의 이슈로 인해서 관련된 뉴스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자, 제목에 제가 이미 예견된 일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 영상에서 다 언급드렸던 부분인데, 자, 그 내용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뉴스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이 실제로 연관성이 있는지까지 한번 검증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자, 그렇다면 이제 파도가 주가가 한번 더 반등하기 나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지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메타와 관련된 이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메타 데이터 센터로 SSD 공급을 한다라고 적혀져 있고요. 파도와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주제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메타로 하이닉스가 SSD를 공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컨트롤러 제품 같은 경우는 메타에서 파도 제품을 사용해달라 지정을 했기 때문에 파도와 SK 하이닉스가 협력 관계를 이루면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메타 관련해서 메타가 이 기존의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들의 투자가 AI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지연이 되면서 파둘 또한 매출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최근에 이런 모습들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만 하나 다시 말씀드려보자면은 다시 가동하는 파도와 SK 하이닉스 메타 구조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약되어 있던 물량들이 다시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이 부분이 뉴스 기사에서는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는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일 복수의 반도체 투자업계 관련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메타 데이터 센터 기업용 SSD,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SS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을 공급을 한다라고 했고 파두와 31억 정도 규모의 SSD 컨트롤러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7일 날 공시가 나왔던 그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또 긍정적인 소식 볼 수 있는 부분이 메타는 최근 인공지능 서비스 강화를 하면서 멈추었던 데이터 센터 투자를 다시 늘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제가 계속 리뷰를 하면서 크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AI 쪽으로 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더라도 거기에 발 맞춰서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SSD의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을 하나 말씀드렸었고요. 두 번째 관점은 이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취소가 된 게 아니고 단순히 지연이 됐기 때문에 어느 시기가 오면 다시 진행을 할 거다라고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 그 두 가지 내용이 전부 지금은 현실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0월 7일 날 영상을 리뷰를 했었을 때 이 매출에 대한 상대 기업의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진 않았지만 그때 아무래도 하이닉스 관계가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아무래도 하이닉스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메타 쪽으로 하면서 제가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 잠깐만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고객사 발주를 제품을 납품을 하기 위해서 하이닉스를 거쳐갔던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이닉스로 매출이 발생되었다라는 부분은 메타 쪽으로 다시 한번 매출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뉴스 내용이 오늘 나왔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 부분이 뭔가 저도 이제 IR 담당자 파도 쪽으로 통화를 시도를 해봤지만 또 오늘 통화가 안 돼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부분은 아니고 여기 뉴스 기사만 보더라도 관계자 쪽으로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복수 관계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오피셜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때까지 이 산업 구조나 동향들을 봤었을 때 높은 확률로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이제 메타와 거래가 재개가 된다라고 봤었을 때는 매출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이제 더 높아졌다. 이제는 중요한 것은 수주 공시가 발표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면서 실적을 관찰, 추적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관련된 이슈,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서 정말 큰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결론만 말씀드리면 파두의 컨트롤러 제품이 지금 엔비디아의 블랙웰이라는 AI 칩 지금 최신 제품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또 갱신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고 해서 AI 칩의 피크로는 제시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부색할 만큼 지금 AI에 대한 시장이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여기와 관련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있는지 하나씩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은 웨스턴 디지털의 SN861 SSD라는 제품을 용어를 하나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GB200 NVL72 7이라는 요 제품을 명칭을 좀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파두의 FC5161 컨트롤러, 요렇게 세 가지 제품을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파두 제품의 컨트롤러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파도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최신 버전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FC5161 컨트롤러 요 제품은 보시게 되면은 2023년 데이터 센터향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전력 및 성능이 파도 컨트롤러가 되게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런 스펙들이나 용량들을 이렇게 제시해 놨고, 실질적으로 아까 뉴스 기사에서 언급했던 컨트롤러는 파도 제품이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웨스턴 디지털의 SN861 SSD 제품이 젠5 해서 가장 최신 모델 제품으로 이런 뉴스 기사가 나와 있고요. 여기 관련해서 이 제품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좀 언급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경쟁사 관련된 부분들의 제품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제가 이 내용 영상을 두 달 전에 거의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때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었냐면, 삼성 제품이 사실상 웨스턴 디지털보다는 성능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지금 현재 파도와 협력을 해서 파도 컨트롤러를 웨스턴 디지털이 사용을 한다면 저전력 관점에서 조금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두 달 전에 촬영했던 내용인데 파도를 선택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전력에 관한 내용이 좀 저는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는 아직 정확하게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느린데 파두를 이제 쓰는 이유는 저는 저전력 이 성능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웨스턴 디지털과 파두가 협력하는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엔비디아 관련해서 GB NBL72라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계속 뉴스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블랙웰 GPU를 사용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제품이 이렇게 두 가지가 소개되어져 있는데, 이 NVL72라는 제품이 조금 더 최상위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 기사에서 블랙웰이 뭐 완판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이 제품이 다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처음에 이제 언급드렸던 요 웨스턴 디지털의 SSD 제품이 블랙웰 쪽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시장성이 어마무시하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을 무엇이냐면, 아직까지 파두가 이 블랙웰 쪽으로 납품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이런 설명을 드렸던 인과관계를 봤었을 때는 공급할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 8월 달에 FMS 그 행사에서도 파두가 하이닉스랑 또 관계를 또 놔두면서 추가적으로 웨스턴 디지털과 기조연설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같이 공생관계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웨스턴 디지털의
SSD가 파도 컨트롤러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용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시장성이 얼마만큼 되고, 만약에 진짜 수주가 난다라고 봤을 때 제일 처음에 파도 상장했을 때 매출 기준이 연매출이 1200억 기준을 잡았을 텐데, 이거는 진짜 상상 이상의 규모로 매출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한번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일찍 촬영을 해가지고 지금 장중 오후 2시 30분 정도이고, 아직까지 지금 12% 정도 상승을 견고하게 지켜주면서 생각보다 윗꼬리를 많이 안 달고 견고하게 좀 지켜주고 있는 부분인데, 장 마감하고 또 결과치는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 흐름만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좀 강조했던 게 이 초록색 주봉 기준으로 주봉 11선을 항상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항상 돌파를 해야 된다,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드렸던 부분들이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이고, 이제 한 달가량 거의 주봉으로 봤었을 때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초록색 굵은색 선인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장기 이평선인 241선인데 지금 처음으로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돌파할 확률보다는 한 두 번 정도, 한 두세 번 돌파를 시도를 하고 아래쪽에 21 이동 평균선을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241선과 21선이 만나면서 이 수렴을 했었을 때 돌파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 관점으로 지금 주가 흐름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뉴스 기사에서 언급드렸던 규모가 제일 중요하고 큰 부분이라고 생각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할 수 있는 이 웨스턴 디지털, 아까 봤던 이 SSD 제품으로 공급하는 게 맞느냐, 이게 확인하는 게 가장 1차적인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 파의 규모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메타와 공식적으로 실적이 나느냐, 다시 데이터 센터 쪽으로 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실적이 자연스럽게 잘 나오게 되면은 지금 가장 큰 리스크 두 가지인 실적과 사법 리스크 두 가지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두 개의 관점으로 시장을 좀 관찰하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동안 계속 전방산업 이야기를 하고 기술력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던 내용들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을 때 주 재료가 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가치와 기술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주가가 하락할 때, 그러니까 바닥 시장에서 관심이 없을 때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자, 지금처럼 또 반등하고 있는 시점에 제 가치를 찾아갈 때까지 잘 지켜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 기술과 전방산업의 소식들은 저희 대기업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전달 드릴 테니까 계속 오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